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대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피부 관리의 핵심은 클렌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피부심 채널에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홍재경 아나운서가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요즘 스트릿 걸스 파이터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여자 친구들이 다들 이 댄스 삼매경에 빠졌어요. 원장님 댄스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스우파에 이어서 스걸파가 또 엄청 인기인데 제가 최근에 시청을 하면서 보는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약간 화장이 아니라 제가 하는 그 분장, 방송국에도 분장실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메이크업 룸이 아니라 분장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평소에 화장을 되게 두껍게 하는 편인데 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꺼운 화장을 하고 또 춤을 추니까 또 땀도 엄청 나는데 저게 과연 피부에 괜찮을까?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골프 경기장이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 많이 가서 굉장히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보통 고민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토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요즘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10대들이 피부 관리도 잘할 수 있을지 또한 또 20대들도 굉장히 두꺼운 화장을 요즘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두꺼운 화장을 하면서도 피부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자, 요즘은 많은 학생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사실 뭐 제대로 된 클렌징을 교육받지 못해서 트러블이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안 그래도 요즘에 뭐 두꺼운 메이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주제로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잘 됐네요. 네. 저는 진짜 오늘도 사실 지난번 방송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오늘 좀 샵에 갔다 올까 하고 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네. 오늘 이 메이크업은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만큼 좀 많이 발랐다는 거겠죠. 저처럼 좀 두꺼운 화장을 하는 분들 또 10대 분들 수우파나 스걸파 보시면서 그런 좀 메이크업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좀 피부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저도 최근에 봤었는데 그 스걸파 뭐 10대의 피부 관리의 핵심은 뭐 뭐니 해도 피지의 관리입니다. 자, 우리 10대 분들이 가장 이제 피부를 걱정하는 게 뭔가요? 여드름이죠. 네, 뾰루지 여드름 이런 그렇죠. 거요. 자, 여드름의 원인은 이제 피부 과학적으로는 뭐 첫 번째는 피지의 증가, 두 번째는 모공의 과각화증, 세 번째는 여드름균, 네 번째는 염증 반응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핵심은 첫 번째 이제 피지의 증가와 두 번째 모공의 과각화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공의 과각화증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냥 네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모공의 막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10대에서는 피지가 증가하고 또 피지가 막히는 현상이 가장 피부 트러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굉장히 두꺼운 화장을 얹기 때문에 되게 그게 피부의 모공이나 이런 걸 막게 되고 또 피지 분비도 되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두꺼운 화장 때문에 피지가 막힌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안 그래도 피지가 이제 기름샘에서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 기름샘의 입구가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뭐 끈적거리는 것들로 계속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름샘이 안에서 고이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여드름균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되는 것이 바로 여드름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여드름이 생긴 것을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또 10대 분들이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게 되고 네. 또 이러면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완전 최악의 길로 가는 거네요. 그쵸. 또 안 좋은 상태에 막혔는데 또 그 위에 또 얹고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저도 그랬지만 사실은 학생 때도 좀 예쁘게 화장하고 싶고 좀 예뻐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서 최대한 피부에 트러블이 안 가게 하고 싶으면서도 자꾸 욕심이 나긴 하거든요.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핵심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대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피부 관리의 핵심은 클렌징입니다. 네. 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메이크업을 네. 많이 하시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뭐 연예인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자가 세안을 스스로 시켜본 다음에 레이저 시술이 들어가면 그럼 화장품들의 작은 입자들이 모공에 특히 저류돼서 이제 레이저와 반응하는 현상을 쉽게 겪습니다. 자, 이러한 입자에는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톤업을 띄게 하는 물질 중에 이제 징콕사이드라는 거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은 아주 고운 막 하얀색 모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모공 사이사이에도 잘 끼고 또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자, 특히 10대 분들은 트러블을 가리기 위해 컨실러처럼 두꺼운 화장을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클렌징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법을 몰라서 그냥 뭐 클렌징 폼으로 단독 세안만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업 소입자들이 잘 닦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은 10대 때 굉장히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씻고 잘 바르지 않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여드름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저도 방송을 할 때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있어요. 12시간 또 있을 때도 있고요. 풀 메이크업 상태로. 그러면 이 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쌓이고 또 덧대고 또 수정 메이크업 하고 이러면 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클렌징을 어떻게 잘 해줘야 되나요? 네. 자, 메이크업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중 세안은 뭐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안 하는데요. 전 이렇게 메이크업이 두껍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할 때 무조건 1차 세안제를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임상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때 이런 클렌징 뭐 로션이나 클렌징 워터 등에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작은 피부 모공 사이에 껴있는 메이크업 소입자들이 모공 사이에서 더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와 같은 이제 커버업을 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오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죠. 네. 자, 우리가 오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일 성분의 메이크업 제품뿐 아니라 블랙헤드와 같은 뭐 피지, 노폐물들을 더 잘 지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렌징을 하고 화장솜에 아무것도 뭐 안 묻어 나오면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메이크업의 화장품의 종류도 뭐 다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겹으로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모공 부위의 작은 입자들은 사실 잘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이 두꺼운 화장을 했었을 때 이 클렌징 오일을 어떻게 해야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이 피부심, 우리 심현철 원장님 만나고 오일의 중요성은 이제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의 사실 핵심인데, 사실 피부가 뭐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 저항성 피부인 경우, 즉 뭐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뭐 모공 사이에 입자 재료가 좀 있더라도 크게 트러블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첫 번째 민감성 피부이고 두 번째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일을 모공에 있는 메이크업 성분들과 충분히 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오일을 얼굴에 충분히 문질러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일을 어느 정도 손에 이제 묻힌 다음에 네. 화장이 되어 있는 얼굴에 바로 이제 문지릅니다.
자, 문질러요. 그리고 얼굴에 골고루 문지른 다음에 물을 살짝 좀 묻힌 다음에 네. 얼굴 전체에 클렌징 오일과 함께 또 충분히 문질러 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자, 충분한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문지르게 되면 뭐 해보셨을 텐데 네. 손에 이 클렌징 오일의 미끈덩거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네. 밀키스처럼 색깔이 약간 네네, 뽀얗게 맞아요. 변하게 되는 그런 유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닦아내면 되는데 그 이후에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근데 전 지성 피부는 아니지만 또 피부심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성 피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오일을 쓰지 말라고 하는 말도 분명 들으셔보셨을 텐데 지성 피부가 클렌징 오일 쓰는 건 괜찮나요? 자, 원장님 잠깐만요. 이 중요한 팁은 다음 영상에 또 이어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편도 꼭 기다려주세요.